공문서 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부르죠. 과거에 이제 등기부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옛날에 이제 종이로 되어 있었을 때는 등기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다 이렇게 불러요.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등기부라 칭할게요. 이 등기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열람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일부분을 열람 일시 부분이 이제 하단에 나오게 되는데 등기부 밑에 보면 그것을 지웠다는 거예요.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열람 일시가 안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런 등기부 열람 출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왜 큰일 날까요? 이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 내용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 무죄가.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사례가 바로 판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는 이래요. 이제 피고인을 이제 갑이라고 해볼게요. 이 피고인 갑은 2013년 1월 14일 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상속을 원인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2013년 1월 14일 날. 그 다음에 한 2주간 있은 후에, 그러니까 1월 23일 날 상속 등기를 마치고 이제 A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 날, 그 다음 달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도 맞춰주게 됩니다. 즉 담보로 이 부동산을 제공한 거죠. 1월 말 2월 초에 상속은 1월 14일 날 있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가 잘 됐는지, 상속 등기 같은 경우도 하게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죠. 등기부를 이제 제출용, 열람용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열람용으로 출력을 해놨어요. 상속을 한 다음에 1월 경에 그 다음에 이런 담보 등기를 해준 거죠. 돈을 빌리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5년이 됐어요. 한 2년이 지났죠. 이때 8월 말 됐을 때 다시 여기 이제 담보로 제시하면서 이제 등기부를 줬을 텐데 거기서 하단에 이제 열람 일시 있죠. 요거를 수정 테이프로 지운 다음에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8월 10일이 됐습니다. 이때 또 돈을 빌립니다. B로부터 또 돈을 빌려요.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했던 그 등기부, 열람 일시가 없는 등기부, 그것을 교부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통 등기부가 담보 가치를 평가를 해주는데 B 입장에서는 등기부에서 봤을 때는 상속을 하고 나서 출력했던 등기부이니까 처음에 A로부터 그 돈을 빌렸으면서 기재됐던 담보,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담보, 이런 등기가 나타나지 않겠죠. 단지 상속으로부터 모친으로부터 상속으로 이전받았던 것만 나타나 있는, 그것만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 가치보다 또 안심하고 빌려주시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 대법원의 판단은
이것은 등기부는 공문서니까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까요? 그런 법리 공문서 변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문서 변조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공문서 변조죄가, 이것은 형법 222조에 있습니다. 222조를 보면은 우리 항상 법조문을 먼저 봐야 돼요. 대전제예요. 논리 구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이거는 이제 목적범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5조에. 그러면은 여기서 객체가 뭡니까? 객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 처벌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구성 요건을 보면은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요.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 공무소에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단은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이 없죠, 피고인 값은. 그리고 이 등기부라는 이 공문서에 대해서 그 열람 일시를 기우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였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맞죠?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과연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권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등기부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관계를, 사실관계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언제적 열람 일시라는 이 기준이 없다면 도대체 이 소유자가 중간에 나중에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람일시, 열람용에서는 열람일시가 상당히, 발급일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변조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심과 달라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 이런 판단을 누굴 기준으로 하는가 했을 때 평균인 수준의 사리 분별력을 가진 일반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변경된 등기부, 수정 테이프로 지운 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그 열람일시가 삭제된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열람일시가 삭제된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공문서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서를 조금만 약간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해서 다 변조죄로 잡아가면은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위조네, 이거는 변조네, 조잡하기 그지없는 변경, 일반인이 봤을 때 이런 이건 공문서가 아니네, 조잡하게 변경했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변조죄가 되지 않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렇게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그 정도의 변경이라면 공공의 신용, 공공적 신용을 훼손한다는 거죠. 이 공문서의 공공신용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 열람일시가 없으면 이거는 공문서로서의 증명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열람일시 보통 등기부를 법조인들이나 일반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를 자주 보는 기회가 많겠지만 일반인들이 등기부를 일생에 몇 번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등기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막상 부동산 거래할 때 떼보면 아 이게 등기부였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열람일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등기부를 주면은 이것이 그냥 등기부로서의 증명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열람일시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 밑에 하단에 이제 조그맣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눈치 못 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바꾸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그 범죄는 뭐냐? 바로 공문서 변조가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공문서 변조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